자, 금양의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의 경우는 좀 주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월요일까지는 개장추에 놓쳤어도 눌림목 이후에 되돌릴 때 따라붙어서 수익 자리를 잡아냈다고 한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 8% 움직일 때는 우리가 원하는 크기까지의 변동성은 아니죠. 거기서도 어설프게 편입 설정이 되는데 그래도 3% 이제 잡아놓은 물량을 그나마도 요 정도 수준의 차익 실현을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차익 실현 범위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일단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거래를 수반한 음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들어올렸던 부분에 들어올린 쪽에 차익 실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프로그램의 차익 실현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의 차익 실현이 됐고 그리고 나서 멈춰진 흐름으로 예측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을 들여다보는 그 사이에 결론적으로 요 고점을 넘긴 거예요. 전일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었고 또 31,500원, 450원, 500원 요 고점을 하여간에 재차 넘겼습니다. 그것도 거래량을 수반하고 넘겼어요. 거래량을 수반하고. 그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저기서 하셨다 할지라도 이것도 올라가는데 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도 원체 터진 거죠. 지금 VI 이후에 거래량도 이제 원체 터진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점 찍고 돌렸다라는 2%의 기준과 앞부분에 이제 고점을 넘겼다의 기준 거기에 이제 여기도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자락에서 편입 그러니까 개장초에 나는 올라갈 거라고 본다. 거래 나쁘지 않다. 라고 해서 이제 편입을 강도 있게 하지 않는 한 두 번째 편입은 요 정도.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는 되겠네요. 일단 한번 복귀를 해봅시다. 그래서 개장초 요 자락을 넘기고 1분봉이라서 이제 변동이 금방금방 나와요. 1분봉이라. 그리고 저 고점에서는 지금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들어 올린 쪽이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직 계산기를 안 잘랐네? 매직 계산기 혹시 우리 쪽 잘랐나? 우리 그냥 불기둥 마스터니 열일해요, 열일. 34,500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나갈 때는 어떻게 매수 죽어라고 매수를 나가죠. 이거 여기서 편입해야 됩니다라고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나갈 때는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걸 바탕으로 해서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할게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배우신 분들 그대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 현재 기준에 34,550원이 고점이었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표현하면 또 매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 범위 추가 목표 주가 돌파, 추가 목표 주가 32,000원 훌쩍 넘긴 거죠. 돌파.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1.5로 이제 잡습니다. 1.5로 넓게 잡아줬어요. 매직 불기둥 마스터님이 그렇게 하고 고점에 장중 고점에 34,550원 대비 변동성이야 계속 나오겠죠. 일단은 개장 초의 기준이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주신 질문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주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푸른 기술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푸른 희망님께서 답변을 빨리 못 드렸어요. 다른 거 보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하고 다 보고 나서 대처를 할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33,200원 이렇게 250원 돌리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33,500원까지만 따라붙는 거예요. 그건 개별이에요. 그리고 설명하다가 제가 여기선 붙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여기서 편입을 설정하십시오라는 가격대를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문자는 일단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케빈 선생님은 벌써 이미 그런 매매 기준을 잡으셨고 그리고 지금 휴마시스도 저점에서부터 급격히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만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문자 부분도 일단 이렇게 발송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가 되겠죠. 사실상은 케빈 선생님께서 어떤 종목에서 지금 수익이 나셔서 축하를 받으신 건지. 와, 14%. 윤정도보다 100배 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해. 이렇게. 어? 대단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거 캡처해서 올려드리면서 다른 분들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다시금 드리세요. 그럼 지금 범위에 문자를 같이 발송을 해도 특별하게 부담스럽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금량을 같이 좀 뿌려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복귀 기준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5분 봉도 보고 1분 봉도 볼 건데 전체적으로 좀 멀리 당겨놓고 더 멀리 당겨놓고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한 칸씩 한 칸씩 당겨서 밀려지니까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귀해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지금도 뭐 설명드리다가 일단은 매수의 기준이 잡힐 수도 있어요. 뭐 프로그램이 급격히 개선된다든가 지금으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 좀 희박해 보이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개장 초에 시초가 뭐 9시 2분의 2 고점은 의미가 없고요. 거래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고점을 넘기는데 앞전 고점 직전 고점에 이제 뭐 9시 8분 뭐 이 정도 됐을 때 29,900원. 그리고 이제 3만 원의 매물이 있었어요. 그때 솔직히 갈등을 했어요. 그 3만 원 물량 7만 주였죠. 정확히 기억합니다. 7만 주의 물량을 쌓아놓고 그 물량 터트리고 잡아먹고 가면서 그때 이제 한 템포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31,450원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 범위 이제 이렇게 살짝 눌려주고 여기서부터 2% 그러니까 요 줄이 요 줄에 대한 2%인데 요 줄이 가격이 저점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얼마? 3,550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550원의 기준점에서 3,550원의 기준점에서 2%면은 대략 얼마예요? 31,000원대 뭐 이렇게 되겠네요. 31,000원대 초반. 그 자락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의 기준인데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래를 수반하고 3만 원을 넘기고 그리고 그 다음 거래를 또 수반하고 추세 강화를 주고 그 다음에 한번 밀고 들어왔던 쪽이 빠져나간 거냐 아니면은 저것이 어떤 흐름의 기준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복귀를 해보면 들어올린 쪽이 빠져나갔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저기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올린 쪽은 들어올린 거고 프로그램 매도를 하는데 위로 당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쪽은 계속 들어올리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파는 거야. 응?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저 정도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리는 쪽이 계속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일반 개인들이 흥분해서 지금 뭐 보도자료도 제대로 나온 것도 없는데 뭐 수주공시 계약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들어올린 쪽이 냄새가 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큰 형들이 들어왔어요, 뭐 세력 들어왔어요,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데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저 위치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편입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 자락에서 다시금 앞전 고점을 넘겨주는 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요 그 줄을 거드린 31,450원 줄을 거드렸는데 바로 그 밑에 31,000원대 초반이라든가 저점 대비해서 2%의 기준 거기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이제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좀 전에 이제 케빈님 14% 수익 났어요 하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매번 그랬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안정적으로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시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10시까지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빨리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그만큼 빨리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나올 때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나았을 뿐인데 거래량은 무지하게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어들어 올린 쪽이 정리했다라는 쪽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푸른희망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양이 오늘 28,800원 넘으면 투자주의 걸리는 것 같은데 매매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나요? 고려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고려를 한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그 투자주의를 회피하려는 쪽이 들어올리고 빠져나가는 흐름, 또 투자주의여도 나는 상관없어요 하고 세게 때려서 들어오는 쪽의 흐름,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으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도 야 이거 투자주의 들어가면 오히려 뭐 신용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100%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니까 오히려 뭐 신용 물량 반대 매매 없어도 더 가벼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쭉쭉 갈 거야. 그리고 뭐 단일가 매매 지정 들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많은 게 이제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점을 뭐 우리 주력주든 아니면 이런 변동성 종목이든 고점을 놓쳐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도 있게 매도 사인을 좀 잡아 드리는 거고 제 편입은 뭐 오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80만 주대에서 어느 시점에 프로그램이 재매수가 들어온다든가 뭐 지지가 강력히 되면서 다시 거래를 형성해주고 크게 움직임을 준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 움직임 좀 잡아갈 수는 있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패가 돼도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는 33,500원까지였어요. 실패가 돼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막 흥분 상태 놓여지죠. 저도 흥분을 하고 사실은 저도 흥분을 해요. 야 이거 봐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33,500원을 넘기는 구간까지만, 그러니까 33,500원을 안 넘기는 구간까지만, 저기가 15%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5%대까지만 우리는 쫓아붙을 수 있었던 범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장 초에 이러한 그 기준점 뭐 29,000 저희가 얼마였어요? 캔들이 덮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개장초는 좀 관망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범위가 편입의 기준, 나중에라도 대형주에서도, 그러니까 얘도 대형주지만 코스피에서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거 얘기했죠. 3월과 9월에 만기일 때 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편입 기준으로. 여기는 뭐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없이 VI 발동되고 거래가 수반돼서 고점을 넘기는 기준의 설정 범위로 형성이 된 겁니다. 아주 뭐 소나기 오듯이 시원하게 변동성이 확장이 됐다가 결국 이제 고점에서 흥분해서 이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진퇴양난인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비중을 더 실어야 돼? 재료가 있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면을 잘 고려해 보면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 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 또 고점에 매수하라고 한 사람들은 이거 끝내줘요. 이거 있잖아요. 콩고에서 지금 계약 따올 거예요. 홍보이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더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도 못 하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처해서 대응을 하자. 그렇다면 저 앞전 부분에 3만 원을 넘길 때 들어가기에는 거래가 좀 모자랐고요. 그리고 이런 자락에서 들어가는 범위 들어갔어도 아마 좀 짧게 끊지 않았나. 만약에 이제 안 끊었으면 다시 거래 터질 때 들어가는 게 옳고 안 끊었으면 이제 요 지점까지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차익 실현이 맞아요. 여기서는 그죠? 거래 터지고 막 깨져 내려올 때 이거는 차익 실현이 맞고 다시금 재편입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이제 재편입을 또 설정을 해봅시다. 기계적으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됐다가 또 재편입에 저 조그만 수익 한번 잡아먹어 보려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쪽의 흐름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대처하죠 뭐. 자, 요자락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 사각형 저 깍두기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깍두기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 거래량의 깍두기도 좀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다면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가요? 저기서 들어간다면 저점 대비해서 2%죠 이제. 손절 딱 잡아놓고 그 손절 못 지키실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점이 얼마예요? 31,700원입니다. 그러면 오전장까지는 난 저점에서 변동성 매매 해볼 거야. 그러면 600원, 32,300원, 33,300원, 333, 32,300원이 됐네. 그럼 32,300원에 기계적으로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명분을 찾아야죠. 프로그램에서 얼마? 82만 주 매도 위에서 갑자기 여기서 사 제끼고 있어요. 물론 그건 또 때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뭐 저 밑에서부터 때리고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32,300원에 매수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 단기 변동성 기준에 전일 3%만 갖고 왔으니까 3%. 그것도 많다 하시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양 32,000 기준점 지금 400원이지만 우리는 300원에 편입을 했다. 편입을 한다. 재편입의 기준 신규 추가 재편입 늦었지만 여기서 우리 편입할 거다. 그 기준은 방금 저점을 찍고 돌리는 흐름에서의 기준이다. 그러면 저기에서 어떤 기준을 또 잡아야 돼요?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32,300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시 나와요. 문자 아직 안 나왔고 프로그램이 다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지금 뭐 어차피 교육용으로 봐야지 뭐 응? 하이닉스처럼 매수해서 계속 가져갑시다 이런 기준이 아니니까 LG화학처럼 편입 기준입니다. 이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20% 정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고점 넘겨도 못 따라가죠. 이제 19%니까 최대 폭은 33,50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기준가 32,300원에 들어갔으면 손절 범위는 3%로 잡습니다. 3%로 4%로 잡을게요. 명목 가격 31,000원으로 굉장히 멀긴 합니다만 이렇게 잡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한다. 내려오는데 프로그램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추가 편입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3%의 기준으로 5%의 기준으로 두 번 분할 매수 그리고 저기가 이탈되면은 오히려 잘라내는 손절의 범위 기준으로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양 매직 계산기 22년 11월 02일 10시 04분 문자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만 잘라놓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계속해서 80만 주대 대비해서 줄어들면서 돌리느냐 그러니까 거래를 이왕이면 수반하고 돌려야죠. 지금 이제 다시 무너지죠. 문자 안 나가고 75만 5천 주로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가 되죠. 다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분봉 1분봉에서 이제 잘라내고 5분봉으로 좀 들여다볼 건데 요자락에서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되고 그 다음은 전부 차익 실현 그리고 꺾여졌더라도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으려면 2% 돌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32,300원에 만약에 들어가셨다면은 손절 명확히 잡아내고 근데 프로그램의 매도가 다시 나오니까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좀 녹화하면서 계속 보자. 녹화하면서 보면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자락의 29,900원의 기준이었고 오늘 동시효과 이후에 흐름에서 쫙 잘라서 나머지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합니다. 캡처하고 아이고 요걸 좀 이쪽으로 당길게요. 더 죄송합니다. 31,450원 32,400원
33,500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의 기준의 흐름에서는 사실 거래가 뭐 아주 월등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선 중립이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었고 중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래를 이제 수반하면서 들어올린 저 기준이 매수의 기준이 됐던 거고 사실상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거의 뭐 요 중간에 1분봉 빼고는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니까. 그리고 저 부분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매도 사인을 냈고 그 31,000원이 이탈된 흐름이었지만은 중립 정도 개장 초의 기준이고 저 정도 변동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중립 정도의 기준을 요 정도 범위까지 뭐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중립의 범위. 그래서 중립의 범위라는 건 이제 편입하셨던 분들이 케빈님처럼 뭐 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편입의 기준은 요 자락에서 이제 그 저점 대비해서 2% 들어올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했을 때 거래량이 없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편입이 좀 일부 잡힐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터졌을 때 나는 들어간다의 기준이라면 앞전 고점 넘기고 쭉 흐름이 나오는 거래량이 나오는 요 기준 여기까지가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VI 발동이 된 거고 여기서 맴돌았고 여기도 뭐 중립의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를 터트리고 시원하게 쭉 뻗어 올라가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매수입니다. 매수를 했다가 꼬리를 달고 이제 내려온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까지 매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5%를 못 넘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매수. 그죠? 그리고 저 꼬리가 처음에 달렸을 때 뭐 최고점에서 정리를 한다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매도해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매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반발력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거래가 없더라도 2% 돌리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더 치고 뭐 쌍바닥을 치든 쓰리바닥을 치든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좋은데 뭐 프로그램 쪽이 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그램 좀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량 매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 들어온 물량들이. 그리고 이거는 올라갈 땐 거래가 필수지만 내려올 땐 거래가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빈도 거래의 기준에서 흐름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거래가 없이 형성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매도 부분은 재차 하단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깨져 내려가는 구간까지가 매도의 기준. 그죠? 하단까지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립적인 설정 범위는 이제 바닥을 다시 형성을 했다. 31,000 뭐 아까 600원이었나요? 뭐 그런 가격에 바닥을 형성을 했다. 그럼 여기서 2% 돌리는 기준을 요 동그라미 부분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더라도. 이건 그래서 박스를 쳐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때 보실 때는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손절 범위, 직전 저점을 손절 범위로. 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까지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좀 애매하다 할 때 기준입니다. 애매하다 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양의 경우에 이제 다시금 지금 뭐 움직임 폭이 32,300원 위쪽으로 쭉 형성이 되어 있고 32,7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자르고 5분 보면서 이제 마저 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툭 치고 거래가 또 실려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쪽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차익 실현했던 물량들이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5%나 밀렸으면 된 거야. 이 정도면 뭐 다시 공략해서 나는 또 단타 만들어낼 거야. 오늘 뭐 하루 종일 뺑뺑 돌려서 수익률 극대화하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 진짜 깜깜이야. 얘가 뭐 실적이 끝내주는 종목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종목도 아니고 뭐 콩고에서 뭐 계약을 따온다고 해도 이미 벌써 뭐 출국했다고 떠들고 다닐 때부터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때부터 해서 뭐 오늘까지 기준으로 하면 70% 오른 거예요. 4거래일 만에 70% 이상 80%만 이렇게 잡아 올려놨고
결론적으로는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거를 자기세에 빠져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분봉으로 좀 차분하게 놓고 보자는 거죠. 5분봉으로 차분하게. 5분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똑같은 그림이 돼요. 지금 이제 뭐 변동성이 가파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먼저 좀 올려놔 드릴 텐데,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1분봉 그림 그려 드린 그 기준처럼 대처가 되고, 그럼 방 안에서 뭐 하냐 이런 종목 못 잡아주고 SK 이노베이션 잡았잖아요. 응? LG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흐름이고, LG화. 그죠? 그 지금 70만 원 대비 눌려서 이제 69만 원인데 뭐 문제 없고, 그리고 하이닉스 매수세를 좀 놓쳤네. 일단 잠시 한 템포 쉬고 하이닉스하고 LG화학의 추가 편입 문자 나갈 수 있을런지. 나갈 수 있습니다. 수급 뭐 보여지는 가시적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자부터 쏘고 나서 갑시다. 이 문자는 이제 VVIP 방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똑같은 문자가 나갈 수는 없으니 VVIP 방에는 추가 5% 하이닉스 20% 비중으로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과도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양의 경우는 금양인 거고, 이렇게 주력주 기준에서 수익을 잡아내는 기준을 좀 더 중요시 놓고 보고, 그리고 그 절대 LG화학에 대해서 나 이거 이번에 한번 정점에서 70만 원에서 좀 잘라내고 싶은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자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69만 원으로 보낼게요. 69만 원. 뭐 눌릴 때 눌려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램 들어와. 프로그램 이외에 뭐 자체적인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쯤이야 감내할 수 있어. 그리고 80만 원까지는 저는 쉽게 올라온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 80만 원 넘기는 거는 뭐 한순간이죠. 그게 이번 주에 당장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넘기는 게 낫죠. 그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은 정점으로 인식 잡히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금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5분봉 보시면 일단은 그 매도 물량이 여기 쌓이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없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매도가 없이 내려오더라도 조정은 조정, 차익 실현 차익 실현으로 기준을 잡는단 말이죠. 왜? 비이성적인 고빈도 거래에서 고빈도 거래가 멈춰졌을 때 거래가 둔화되는데, 매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 매수가 없으니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를 그들이 안 빠져나가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5분봉으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거래는 이제 월등히 터졌어요, 개장 초에. 근데 그 개장 초에 월등히 터졌다는 거는 언제예요? 3만 원 넘기고 나서의 기준이란 말이죠. 거래가 전일 대비 막 터져 있는데, 아니 개장 초에 터진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는 요 3만 원 넘기고부터의 거래가 월등히 터졌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1분봉보다 깔끔하죠. 1분봉보다 깔끔해요. 뭐 이 줄을 많이 안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31,450원인가요? 31,450원을 넘기는 기준점, 그 기준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준점은 여기가 될까요? 여기 32,300원이 여기도 꼬리도 그렇고 그냥 같이 32,300원으로 잡아보죠. 뭐 저꼬리도 그렇고 이 저점 대비해서의 기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은 33,500원. 요거만 딱 그려놓으면 끝. 33,500원에 15%까지만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개장 초에 3만 원에 7만 주 걸어놨어요. 근데 그 물량 실렸다고 대박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그리고 전일 고점 29,750원을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의 흐름도 그렇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고점에서 이제 꺾여져 내려올 때 거래가 수반돼 있었는데 돌릴 때 지금 거래가 없어요. 프로그램 쪽은 계속 매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기계적인 부분, 그러니까 요 바닥을 한번 찍고 돌렸다. 돌렸을 때 우리는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카카오뱅크 PPT 안 나오나요? 기본 PPT만 주시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놓칠 수 없으니 32,300원에
2% 돌렸을 때 따라 붙고 그 따라 붙었어도 지금 뭐 1%, 2%에 뭐 그 수익이 작은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금양 같은 경우도 문자 무지하게 나갔는데 예를 들면은 저점에서 이제 들어올릴 때 편입의 기준을 같이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위치를 바꿀게요. 시초가 돌파 시하고 장중 고점 돌파 시 이게 맞죠. 순서가 시초가 돌파하고 돌파 시 그다음에 장중 고점 돌파 시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 저점 형성 후에 2% 반등 시에 거래량하고는 상관없이 들어간다. 이미 거래는 터져 있으니까 거래대금 2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저기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단은 요 기준을 요 마지막 선 33,500원을 넘기면 그건 안 된다. 33,500원까지만 들여다보자. 그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요것도 마무리를 할게요. 32,300원 그리고 3만 얼마였어요? 2,500원, 450원 그리고 3만 원의 기준에 개장초.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이제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하고 이런 걸 또 잡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솔직히 묻지마 깜깜이 매수뿐이 안 돼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초록 색깔로 왜 여기가 매수 자리 아니었냐? 여기가 왜 어떤 근거로 매수 자리예요? 전일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전일 고점 돌파한 기준의 매수 자리의 설정 범위. 그래 중립으로 매도 자리는 아니다. 매수 자리 오케이. 우리 3%를 갖고 있던 지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의 기준이 되죠. 아이고 여기가 중립 자리이고 그리고 매수 자리 범위는 이렇게 해서 요 기준 그죠? 그리고 음봉이 떨어진 저기부터 옆에까지는 중립으로 잡아놓을게요. 분봉에서 이제 빠르게 1분봉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10시도 안 됐잖아요. 10시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저도 좀 죄송스럽지만 하여간에 짜증스러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딱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림이 맞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금요일날 상한가 할 때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175만 주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상한가 할 때 175만 주 들어온 것처럼 오늘도 뭐 개장 초부터 프로그램 좀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서 아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뭐 죽어라고 매수지 뭐 오늘 뭐 투자 주의가 오늘 뭐 장 마감 이후에 걸리든 말든 지금으로서는 뭐 죽어라고 매수인 거죠. 뭐 프로그램 잡아 끌고 있고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니까 이제 좀 굉장히 짜증스러운 범위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 검은 색깔 선까지가 15%니까 우리의 약속 기준에 33,500원까지가 편입의 기준.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그죠?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이미 달려 있었고 그리고 거래를 수반하면서까지의 음봉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없어도 차익 실현할 판에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음봉이다. 어디까지 차익 실현? 여기까지 차익 실현이 되죠. 빨간색에서 아닌 게 아니고 가격 기준에. 그리고 나서 31,600원 수준의 요자락의 지지를 형성하는 걸로 바닥을 형성한 걸로 일단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2%에 들어올리는 흐름 그게 얼마요? 요자락으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요자락으로 32,300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매수가 됐던 거죠. 그리고 철저히 손절 범위는 철저히 요 기준까지가 손절 범위다. 여기가 손절 범위.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 프로그램도 매도고 거래량도 없이 반등이고 근데 이거를 밑에서 못된 윤정두가 못 잡아준 밑에서 못 잡아줘 놓고 이제 와서 여기서 사래. 명분이 뭐야? 밑에서 샀을 때는 프로그램 무시하고 누군가 세게 치고 돌리니
편입합시다. 이렇게라도 명분이 되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깨져 내려왔는데 거래도 터지고 깨져 내려왔어요. 근데 돌릴 때 거래도 없어.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 우위야. 8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어. 근데 뭐 어떤 기준으로 편입의 기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저점 대비해서 2% 반등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들어간다 뿐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밀려 내려면 어떻게 추가 편입에? 아니 죽는 거지 그러면. 기계적으로 깨고 내려면 기계적으로 잘라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점을 이탈했는데 프로그램 진짜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80만 주 때 매도해서 한 40만 주 정도를 대샀어. 어디에서? 이 가격에. 야 얘네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갈등해서 더 살 수 있겠지. 응? 오늘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10시 21분뿐이 안 됐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이닉스가 돌려주고 있고 LG화학 눌림목 받고 있지만은 프로그램에서 어찌됐건 매수이니까 나쁘지 않고 하나솔루션 더 세게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탄력 받고 있고 SM 어제 충격 오늘 충격인데 긍정적이고 SK이노베이션이 땡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원전 쪽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원전 쪽 무너지는 부분이 잘 됐다가 아니라 아쉽죠. 원전도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주력주와 우리의 정책주들이 거래가 터져 있고 저점 인식이 충분히 잡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막 욕심꾸러기처럼 윤정도처럼 돼지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됐죠? 그러면 분봉에서의 기준 다 잡힌 거예요. 지금 다시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바닥이 다시 재차 다중바닥으로 형성이 되고 수급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들여다볼 겁니다. 그 휴마시스 따라붙기가 거래가 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1% 등락 범위뿐이 안 돼요. 뭐 매매 사이는 2만 50원 고점을 넘기고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뭐 공격적으로 잡아낼 위치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또 월등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양의 일주 월봉의 흐름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지금 3분의 1이죠. 보이는 게 4분의 1까지 달리고 그러면 부담돼서 안 돼요. 그리고 문자 다시 한 템포 쉬어서 일단은 신규 편입자 5% 추가 10% 편입 기준에 2만 50원으로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편입하시는 걸로 이것도 VVIP 방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옆에 다 들여다보면서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이야기하다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금양의 이제 일본 기준 시장도 강하고 다 좋긴 한데 시장 대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이 좀 앞전 고점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9월 이후에 금양은 아예 뭐 대놓고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것 같지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대금이 그죠?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시면 결코 적은 거래 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상위에 놓여지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면서 모든 관심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최소 범위 1000에서 1500만 주 우리는 1500만 주를 설정해 놨고 오늘 그 거래가 터지고 있는 기준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기준에 뭐 이런 기준점을 앞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꼬리든 몸통이든 꼬리든 몸통이든 다 돌파를 하고 나서의 흐름인데 이 돌파 갭이 발생된 요 구간들 있잖아요. 저 구간들을 돌파 갭이 발생된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들을 전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금양의 기준을 오늘 범위에서 뭐 오버슈팅이다, 뭐 못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죠. 그건 저도 몰라요.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펀더멘털적인 외적인 요인이니까 그들이 뭐 잡아 끌어올릴지
그들이라는 거는 아니 솔직히 막말로 계속 재료를 터트려주는 쪽이 자기들이 지금 재료를 자기네 스스로가 터트리면서 어? 누군가가 회사하고 뭐 담합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누군가 계속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를 어떻게 알아? 뭐 지금 이 정도까지 한 것만 봐도 제가 볼 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솔직히. 뭐 유튜브 올려봐야 클릭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 다 드리면은 이 정도 끌어올린 것도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뭐 문제 소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땡겨놓은 거 뭐 더 땡긴다 하면 뭐 그건 뭐 누구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오전장에 이 거래량이면 거래는 뭐 어마무시하게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꼬리를 달 거냐 안 달 거냐는 모르죠. 갑자기 뭐 프로그램이 확 들어올지 여기서 갑자기 공시가 나올지 공시가 나서 뭐 상한가를 말아 올릴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상한가다 그것도 몰라요. 다만 갭을 발생시키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뗀다면 충분하게 이 정도의 갭을 만들어 놓고 움직임을 줬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점 부분 인식 잡히는 구간하고 해서 21,800원, 28,000 뭐 300원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될까요? 6,500원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28,300원에 6,500원 해주면 돼요. 그럼 28,300원, 6,500원 지금 금양을 꺼내 놓을게요. 꺼내서 그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되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일본 기준에 월봉 기준의 갭 목표 주가도 있었고 27,000원이 그게 월봉의 갭의 목표 주가였고 그죠? 그리고 그 월봉의 목표 주가는 재차 이제 다시 보고 일봉의 급진 갭의 목표 주가가 기준점의 기준이 28,000 뭐 300원 뭐 이렇게 잡을게요. 정확히는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28,300원으로 잡고 그리고 저점 가격이 얼마? 21,800원으로 잡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예요? 6,500원이 된단 말이에요. 6,500원 플러스 해주면 6,500원. 그러면 34,000, 35,000원.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 범위까지의 오버슈팅을 놓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으로 9월 달에 우리는 9월 5일, 6일, 7일, 8일 거기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 수익을 사실 우리는 거의 다 수익을 다 잡아냈어요. OMA 20MA 거래를 안 터뜨리더라도 기준 거래량이 시장의 최상의 거래량이었다라고 한다면 5일 날 얼마 12%, 6일 날 얼마 19%, 7일 날 얼마 13%, 8일 날 26% 오르고 꼬리 달렸어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6,000원까지 다시 내려온 이후에 17,000원에 다시 재편입.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쉬어가다가 9월 말에 이제 한번 뭐 개별 매매 기준, 그다음에 이제 계속 쉬어갔죠. 계속 쉬어가다가 이제 10월 13일 날 상한가의 기준, 그리고 28일 날 또 상한가의 기준. 뭐 그런 흐름에서 우리는 수익 범위를 또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터지고 이제 양봉일 때 기준에서만 들여다본다.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만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금양뿐만 아니라 모든 변동성 종목의 기준. 그러니까 어제 에너빌리티를 만약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들어간 이유가 원전 내용 때문에 초대박입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가 터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 검증은 제한적이지만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기준이 되겠죠. 아무래도. 자, 오늘까지는 일단 거래가 터져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거래가 터져 있고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 오늘은 좀 검은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정신 하나도 없는 뭐 숨은 그림 찾기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중립 범위 기준인데 중립 범위는 좀 제한적이고 차익 실현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명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여기도 명확하게
뭐 한 템포는 좀 들여다놓고 본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매도의 범위, 그리고 중립의 범위는 요 정도 범위, 중립의 범위는 여기서부터의 범위, 여기까지. 이거 뭐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은 알겠냐고. 근데 영상을 솔직히 저도 올려는 놓지만 뭐 이거 자르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영상 안 찍은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올려는 놓지만 사실상은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게 저거를 누가 저 다 보고 있냐고. 안 봐. 제가 생각할 땐 끝까지 보는 분 없어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진짜 뭐 대박인 거지. 그냥 혼자서 매매하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배워서. 성실하신 분들이지.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 일봉의 기준에서 금양의 범위는 오늘 일단은 3분의 1 꼴인데 오전장이니까 뭐 기대 요인을 좀 뭐 가져간다 할지라도 오전장이니까 철저하게 분봉해서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기준을 잡는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 앞전의 흐름을 제한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도 요 기준의 저점 뭐 32,000원 저점 대비해서 2% 36,000원까지는 따라붙을 거야. 여기까지 따라붙을 거야. 아 근데 왜 프로그램이 안 바뀔까? 개인 선호 창구가 왜 계속 매수위로 형성이 될까? 그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놓고 본 게 7월이란 말이에요. 7월부터 지들이 세일즈를 무지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양이 7월부터 세일즈를 무지하게 해요. 8월 달에 전환 물량을 4,500원짜리를 800만 주를 전환을 했어요. 8월 달에. 근데 그 세일즈 하기 전에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서 엄청난 세일즈를 하는데 그 실체는 검증이 안 돼요, 사실은. 어찌됐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래량이 둔화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다라고 표현드린 부분이 당연히 이제 뭐 소나 모멘텀 차트 보시면 이렇게까지의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못한다면 바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준에 거래대금이 확인이 돼 있고 거래량 부분은 제한적이 보이지만 거래대금 확인돼 있고 거래량의 부분은 5MA, 20MA의 기준점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 말씀을 드렸고 아주 이쁜 그림이 형성되는데요. 예전부터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이 사실 잘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뭐냐면 상승장악 확인형인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지만 이거는 분명히 중립입니다. 장악형일 때 벌써 별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장악형일 때. 근데 얘는 거래가 없는 장악형이기 때문에 장악형이라고 부르지조차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이 나와도 변동성의 크기가 안 나오면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변동성의 크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래가 없이 변동성의 크기가 나오더라도 그건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제 기준점으로 좀 잡혀주는 거고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흐름 기준에서 캔들의 이제 패턴의 기준이라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 하락 기준에 중립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여기까지 중립의 범위가 설정이 되고 하락 잉태형에 그리고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흐름은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리, 그죠? 정리. 그리고 나서 다음 중립의 범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장악형에서 월등한 매수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장악형이 떴을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악 확인형이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요. 5MA, 20MA 딱 부딪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적인 매수 구간의 설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 하나를 외우면 내 성향이 단타를 못 치겠다. 근데 얘가 펀더멘탈이 좋든 나쁘든 아니 무슨 뭐 네이버 카카오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왔어요?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70%까지 60%대 70%까지 빠질 정도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됐었다의 기준 아니에요? 그럼 난 패턴대로 가겠다. 그러면
저 바닥에서 사서 중립범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캔들 패턴이 하나도 없었으니 9월 중순 이후에 시장 무너질 때 그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또 패턴이 나왔어. 지금까지 단타 안 치고 나는 뭐 리스크고 뭐건 패턴으로 갈래. 들 먹을래. 야, 뭐 다들 뭐 최고점에 해라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어깨가 어디로 잡혀요? 어깨가 여기로 잡힌다는 거지.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으려면 여기가 어깨로 잡히는 거지. 그죠? 바닥에서 안 사고 무릎에서 산다며. 예? 그러면 요 자락, 어떤 자락이요? 거래가 터지는 요런 자락이, 요런 자락이 거래 터지고 확정이 되는 요런 자락들이 무릎이 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캔들 패턴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캔들 패턴을 배워서 편입의 기준, 그리고 내가 단기 변동성 매매를 못할 때 어느 추세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런 기준점들, 그런 내용들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기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무백스도 굉장히 이제 거래가 움직였었고, 아이고 카카오뱅크도 결국은 19,000원 매매 사인을 내드린다라고 기준을 잡다가 오히려 뭐 금양도 애매모호하게 됐고, 카카오뱅크도 뭐 그래봐야 뭐 2% 변동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배웠으니까, 배우고 대처하니까. 아쉽네. 금양의 월봉까지는 굳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의 기준에 이제 텍스 전략까지의 설정 범위를 좀 잡고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놨었으니까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달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금양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금양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어제 원고에서 봐야 되겠구나. 어제 원고에서 제가 원고 원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많이 줄여놔가지고. 어제 원고 원본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녹화 부분이 뭐 금양 하나에만 뭐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금양을 놓고 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금양을 보면서 결국은 나머지를 보게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이미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도 벌써 한번 들여다 본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무백스, 현대 무백스는 거래가 터져 있었는데 대주주 지분 70%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7천억인가요? 얼마죠? 그래갖고 1조 넘기는 종목에서 뭐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제 거기까지 또 들여다봐야 되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월봉의 기준에서 금양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금양도 솔직히. 월봉의 기준에서 금양의 금양, 금양 월봉, 이거 완성본을 넣었구나. 제가 잠시만요. 너무 원고 많아서 빼버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위험고지를 냈단 말이에요. 위험고지라기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에서조차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갭상승 이후에 올라갔는데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LG화학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루 눌러가더라도 LG화학의 추세적인 매매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장학형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잡아드렸고, 갭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화면들을 그림을 안 그려놨으니까 뭐 지워도 돼. 이 그림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돼 있냐? 이 목표 주가가 얼마였는데 27,000원.
그냥 우습게 가볍게 넘겼죠. 그러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준 가격을 17,000원으로 잡고 16,000원 여기서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갭을 좀 멀리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10월 20년부터 20년부터로 잡았네요. 좀 너무 먼데 멀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요 기준 16,000원의 수준을 기준점으로 잡았고요. 15,500원 정도가 되는데 16,000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위에 가격을 죄송합니다. 아래 가격을 5,000원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5,000원 기준. 요 지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럼 뭐 5,000원에서 16,000원, 1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7,000원을 1차로 잡은 건데 퍼센테이지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0원 대비해서 얼마 움직였어요?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 내용이. 그럼 15,000원이라고 잡고 15,000원이라고 만약에 잡으면 200% 올라온 거잖아요. 얘의 200%면 어떻게 될까요? 15,500원에 200%. 15,000원이라고 잡고 200%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3만원이니까 45,000원이 목표주가 돼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오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급증 갭이 발생되면 2차 목표 주가는 2차 목표 주가는 주가 등락률로 이렇게 써놔요. 주가 등락률, 등락 가격이 아니라 등락률. 그럼 등락률로 형성을 하게 되면은 등락률의 200%니까 45,000원의 범위까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45,000원을 텍스트로 여기다 써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그림판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2차 갭 갭이라고 하면 아이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나중에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써야 될 것 같아. 어찌됐건 그 2차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볼 때 설정을 한다면 1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미 27,000원은 넘겼어요. 넘겼단 말이죠. 그럼 이 1차 목표 주가 넘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없겠느냐라고 한다면 2차 목표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2차 목표 주가는 45,000원의 기준이 잡힌다. 45,000원. 그래서 여기다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45,000원. 이렇게 원 이렇게 써야겠다. 2차 목표. 이걸 가지고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 이걸 그림을 이쁘게 그려줄 수 있으면 나중에 그려주세요. 저런 글씨를 이쁘게 그려줄 수 있으면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금양의 월봉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자 사인 나간 것도 아니고 소중한 자산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이거 끝내줘야 재료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당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금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받고 돌리면은 그러면 32,300원을 보시고 근데 뭐 지금 86만 주까지 나왔고 제가 볼 땐 이거 끌어올린 쪽이 여기서 일단 빠졌고 끌어올리는데 프로그램 매도한 거 다 받아먹고 끌어올렸다가 결국 위에서 던지고 나간 다음에 거래도 없이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이걸로 끝 이렇게 하는 거죠. 텍스 전략 부분은 금양의 경우에 시간이 이제 뭐 지금 요절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에 이렇게 다시금 설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아, 이거 매수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편입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기준 가격 자체를 현재로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짜증스러우니까 6,600원으로 잡습니다. 이게 예쁜 공대님이 맨 처음에 금양을 7월 25일 날 말씀해 주셨을 때의 가격이에요. 응? 그때 7월 25일 날 금양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나요? 라고 해서 딱 잡아드린 가격이 6,200원. 이게 7월 25일. 그리고 상한가 7,170원 15% 수익. 그래서 6,600원, 말도 안 되지만 편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고, 그죠? 34,000원 수준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은.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이제 시가와 고가의 이 지점, 저 지점이 지지가 되느냐? 근데 지지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맴돌고 있긴 한데, 그래서 거래를 터뜨리고 들어올려야 되는데 저걸 지지로 본다면, 네, 지금 뭐 그렇지 못하고 있다. 10시 47분 기준의 매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고점을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일찍 판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아니 막말로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이게 고점이에요? 너무 일찍 판 거예요? 지금까지로 보면 최고점 7월 25일부터 어찌됐건 매매를 했고, 중간에 실패가 됐든 성공했든 계속 매매를 해오면서 어찌됐건 수익을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 뭐 나쁘지 않죠. 텍스 전략 정리해놓고 그리고 올려놓고 나머지 종목군들 들여다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금양의 경우에 11월 02일 지금 10시 45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 현재가가 24,700원이나 37,150원입니다. 31,75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9.86%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죠. 431. 거래량 부분은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뭐 3천억짜리에서 더블, 뭐 두 더블 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건 막말로 도박장 오시는 거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형성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10시 48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2위겠죠. 아무래도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2위. 그래서 거래대금 2위 부분도 캡처를 하죠. 뭐 거래대금 2위. 뭐 왜 들어가는지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왜 이 종목을 보나요?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보지, 뭐 개뿔이나 뭐 아, 얘가 끝내주는 업체고요, 얘가요 원통형 배터리가요, 그거 뭐 뉴스 보면 몰라? 알잖아요. 뉴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돈 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할 정도의 친구하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산을 논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1월 02일 거래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텍스 전략 기준 잡으면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뭐 순매도니까 의미가 없고, 고점이 좀 전에 어찌됐건 그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설정을 잡습니다. 고점이 34,550원, 상한가는 아니고 이게 얼마예요?
19.5%. 평정심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채익 실현 범위는 채익 실현 범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34,000원에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3%가 33,500원. 이미 차익 실현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리스크 관리하는 거고, 이런 게 고점 잡는 거예요. LG화학이 1.29% 빠졌다고 저기서 나 다 팔겠다 하면 안 되고, 정리하실 수는 있어요. 일부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데, 그럼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고, 뭐 다 팔아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비중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수급 보면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가와 시가의 3분의 1 지점이 32,800원이 되고요. 여기를 넘길 때 따라 붙겠다는 거는 거래가 터지는 거. 31,900원 넘길 때 따라 붙겠다는 거래가 터져야 돼요. 가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의 기준이 아니니까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쪽에 반등 탄력이 있고, 나머지 쪽은 좀 조정이 깊네요. SDI도 오늘 조정이 깊고, 의미 있는 거래량을 1,500만 주로 설정을 해드렸고, OMA 20MA 1, 2번 항 충족하고 편입단가 대비 2, 3% 순절 범위. 일봉의 급증갭의 목표 주가는 35,000원 다 올려놓은 거죠. 사실상은 34,500원 먹고 기준인 거고, 정확히 따지면 뭐 34,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월봉의 급증갭의 목표 주가는 1차 기준에서 27,000원 다 넘긴 거고, 1차 등락 범위 2차 목표 주가는요, 등락률, 결론적으로 등락률의 목표 주가는 45,000원 기준 정도. 이거는 이제 15,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제 45,000원에 기준이 됩니다. 그럼 뭐 다 된 거죠. 11시 11월 02일 10시 45분 기준의 전략. 오케이, 끝. 쭉쭉쭉 밀려버리죠. 여기서 이제 손 잘못되면 손가락 다 잘립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 녹화인데, 나도 종목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금양을 꼭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고점이 또 높아졌겠죠.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힌 거고, 결론적으로 수익 범위는 LG화학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화하십시오. 일로 전화 지금 바로 하셔서,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격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월등히 긍정적이라면, 지수 뭐 강보합이지만은 우리는 월등히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어찌됐건 금양처럼 시가총액이 1조 8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카카오뱅크처럼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또 위메이드가 18%네요. 저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손절도 했었고, 좀 일찍 봤으면 변동성을 또 같이 들여다봤을 텐데,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있는 쪽이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흐름을 준다라는 거.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좋은 장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